네,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합시다. 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요거를 좀 올리고 왔는데요.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열린 게시판에 다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랜덤하게 숫자를 집어넣어서, 그쵸? 예, 이제 일단 요 개수를 받아서 말록 해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쵸? 말록을 한 다음에, 랜덤하게 숫자가 알아서 들어가도록 해야겠죠. 네, 0에서 9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많이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이제 목적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일단 그 코딩을 할 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1, 2, 3, 4 적었지만, 예, 한 스텝 한 스텝을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제가 보니까 학생들이 마음이 급해서 이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예, 무작정 많이 메인 쓰면서 막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문제를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나,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가, 예, 그거를 분명하게 이제 인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작업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복잡한 문제는 손으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코딩을 해야지 빨리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코딩하면서 생각해야지 하면 그때부터는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 문제가 어려워질수록요,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2시간 동안 코딩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생각하는 건 10분, 그러다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알고리즘 이런 수업 듣고 나면 생각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요. 반 이상이 넘어가요. 그게 정상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머릿속으로, 예, 한 스텝 한 스텝 논리를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배열을 쓸까? 지금 이제 배우는 과정이지만 뻔하지만 배열을 쓸까? 아니면 내가 말록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도 뭐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이번 첫 번째 문제는 숫자를 받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랜덤하게 채운 다음에는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를 구해야겠죠. 그리고 짝수의 개수만큼 공간 만들고, 홀수의 개수만큼 공간 만들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공간을 만들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예, 말록이라는 똑같은 작업이 반복이 되는데 사이즈만 달라지는 거잖아요.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함수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먼저, 네, 변수는 일단 필요한 거 만들어 두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시키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맨 처음에는 일단 카운트 받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 선호가 초기화 작업. 예, 변수와 초기화 작업. 그 다음에 일단 배열의 개수를 받아서 배열의 개수만큼 말록 시켜야겠죠. 그리고 10개의 공간을 채우는 거죠. 예,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죠. 우리 숙제나 실습에서 많이 했었던 거니까. 예, 그럼 알아서 0부터 9까지가 채워지겠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2카운트는 짝수의 개수, 5카운트는 홀수의 개수, 이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서 루프를 돌리면서 짝수의 개수와 홀수의 개수를 카운트 해야겠죠. 예, 여기까지 좀 별 문제 없으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는 그냥 넣었는데, 네, 지금 보세요. 짝수의 개수하고 홀수의 개수만큼 배열이 각각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금 보시면 2카운트, 즉 짝수의 개수만큼 말록하기, 홀수의 개수만큼 말록하기, 그쵸? 그 다음에 짝수의 개수만큼 이제 0부터 9까지 다 돌면서 짝수의 개수만큼 짝수가 저장이 될 것이고, 홀수의 개수만큼 홀수가 저장이 될 것이고. 아시겠나요?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코드를 보면 이 코드하고 이 코드는 개수만 달라지지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을 제가 만들어서 넘기라 그랬죠. 함수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함수로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이거 좀 따로따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각각 돌릴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풀어 쓴 거라고요, 조금. 네, 그래서 짝수만큼 만들어서 짝수 채우고, 홀수만큼 만들어서 홀수 채우고,
요거를 함수라면 좀 더 코드가 깔끔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안 되면 그냥 쭉쭉 풀어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코드를 좀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요 부분은 함수로 묶어야겠다.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없애는 거죠. 예. 이제 그거는 좀 나중에 예, 시간 되면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결과 출력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1번 문제는 모든 학생이 좀 풀었으면 해서 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좀 고라팠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문제는 분명할 거예요. 문제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배열이 주어질 때 X라는 배열에 이렇게 문자들이 이거 문자열 아니죠. 문자열은 뭔가 의미 있는 문자 단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냥 문자 하나하나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문자라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냥 문자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뭉쳐놓는다 그랬죠. 같은 문자끼리 뭉쳐 넣는다 그랬기 때문에 R이 여기 나오고 나면 이 뒤에는 R이 다시는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일이 카운트가 필요한데 학생들이 보세요. 다들 생각은 잘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배열이 주어졌어요. 배열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배열이 쭉 있는데요. 예, 여러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몇 개가 될지 모르지만 같은 게 쭉 나와요. 같은 게 쭉 나와요. 같은 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다고 해볼게요.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몇 개의 서로 다른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R, T, B, G, E, F에서 6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배열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요 문자를 저 같은 경우 레터라는 변수에 넣었는데요. 레터에다가 이 첫 번째 값을 첫 번째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것도 레터랑 같냐, 그 다음 것도 레터랑 같냐, 이거 계속 비교해야겠죠. 예. 그래서 레터랑 다른 문자가 나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또 둬서 카운트 맨 처음에는 0이었다가 레터에다가 요 값 넣으면서 얘가 만약에 뭐 x0이죠. 여기다가 x0 값 넣으면서 x0 값을 여기에 넣으면서 카운트를 일단 1로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초기 작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잠깐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손으로 풀려면 어떻게 풀까를 조금 이렇게 구현을 해보라고. 맨 처음에 코딩을 시작할 때 잘 안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x0를 갖다가 넣고 카운트를 1로 놓고 그 다음에 루프를 이만큼 돌리는 거죠. 1부터 이제 끝까지 돌리면서 레터랑 똑같냐 계속 비교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같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같은 동안 계속 한 개씩 비교를 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같으니까 같은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다가 다른 게 나왔어요. 다른 게 나온 순간에 레터를 바꾸는 거죠. 이걸로 비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카운트가 2가 되겠죠. 새로운 문자가 나왔으니까. 아시겠나요? 일단 첫 번째 스텝이 이거죠. 몇 개인지를 세야지 말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코드를 좀 보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x0를 레터에 넣고 1부터 지금 여기를 이렇게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돼요. 아시겠나요? 혹시 요것 때문에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우리 문자를 했었죠, 수업 때. 그래서 문자에 대한 건 대략 아실 것 같은데 우리 배열할 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1, 2, 3, 3개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뒤에 7개는 알아서 0으로 초기화 된다 그랬죠. 제가 문자를 초기화는 널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널 문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care x 10하고서 여기다가 뭐 a, b 2개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8개는 널 문자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초기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2개는 학생들이 배운 거 갖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일단 1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x 안에 문자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xi가 0이 아닌 동안, 즉 만약에 여기까지 제가 문자를 넣었다면 여기에 널문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카운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1부터 시작을 해서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레터랑 같으면 또 같지 않으면이죠. 네. 레터랑 같으면 쭉쭉 넘어가는 거죠. 네. 계속 레터인 동안은 레터랑 같으면 계속 넘어가고 다른 문자가 나오는 순간에 레터 값도 업데이트 해야 되고 카운트도 하나 증가해야지 되고. 이해가 되세요? 이 생각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생각을 못 하진 않는데 이제 이걸 쓰는 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레터가 xi랑 같으면 계속 가다가 다른 순간에 레터 값 업데이트, 카운트 증가. 그러면 카운트가 바로 몇 개 다른 문자인지가 나오죠. 교수님, 네. 제가 저렇게 비교를 안 하고 이전에 있던 배열이랑 다음 거 배열을 비교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뭐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네. 이제 좀 배열, 문자 배열 같은 거 선언을 했을 때 문자 배열에 있는 뭐 A0이랑 A1 물값을 자체 비교가 불가능한 이유가 이제 문자는 이제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소값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 아닌. 컴퓨터에 지금 굳이 넣어서 비교하는 수치죠. 이거를요, 그냥 숫자를 사용해서 사실 똑같아요.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만약에 이 문제를 숫자로 넣었으면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주소가 나올 게 없는데요. 일단은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문자잖아요. 문자면 아스키 코드잖아요. 그렇죠. 아스키 코드잖아요. 포인터가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포인터 하나도 없는데요. 포인터, 네. 혹시 문자는 문자끼리 배열 안에 만약에 A0에도 문자가 있고 A에도 문자가 있어요. 비교되죠? 비교가 그냥 돼요. 그쵸. 네. 느낌표랑 등호로만 써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배열 아니더라도 만약에 A에다가 제가 뭐 T 넣고 B에다가도 T 넣었다. 그러면 만약에 A랑 B랑 같냐 하면 같겠죠. 이거는 이해가 되죠. 네네. 근데 배열이라는 건 근데 이게 배열이라면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배열에 제가 만약에 A 뭐 5에다가 T 놓고 했다 할 때 if A 0이랑 A 1이랑 같냐 되죠? 되죠. 지금 아마 설명이 그 전에 다른 얘기가 더 있거나 할 것 같은데 이거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레터에다 집어넣고 네, 돌리면 되죠. 이 로직은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 말한 대로 느낌표나 물음표로 간다는 네,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다 문자 한 개 한 개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다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네, 문제가 없어요. 네. 문자 하나는, 그러니까 문자는요, 아스키 코드 때문에 숫자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네, 숫자처럼 헷갈리면. 그래서 일단 요거를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였죠. 일단 카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래서 카운트 안에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가 있는지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몇 개의 문자인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개의 배열을 만들어야죠. 배열 두 개를. 어떻게 되냐면, 배열 하나는 이거. 그쵸? 배열 하나는, 배열 A는 이제 그 유일한 요 문자들만 뽑아내야죠. 네. 그 다음에 배열 B에는 이 R이 몇 개 있는지, T가 몇 개 있는지. 그쵸? 그러니까 세트죠. 예, 세트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야겠죠. 이제는 요거 만들고 나면 다시 똑같은 일 반복해야죠. 다시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개수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사실 이제 로직은 하나예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요것만 핵심으로 잘 생각하셨으면 돼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역시 배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제가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0이라고 놓고서 레터에다가 x0 그쵸? 그리고 x0이 a0에 들어가고 b0에 1이라고 들어가겠죠. 하나 이제 카운트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첫 번째 문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루프 돌리면서 네, 1부터 또 널 문자가 아닐 때까지 문자가 있는 동안 돌리면서
레터랑 똑같은 문자가 나왔으면은 B 인덱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배열 B를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예, 아니라면 인덱스를 계속 증가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이 아니라 하나를 증가를 해 나가면서 인덱스는 뭔지 아시겠어요? 인덱스는 요거잖아요, 요거. 하나씩 증가해 나가면서 새로운 문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 지금 대략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아주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학생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잘 적는 연습, 이게 얼마나 잘 돼 있나를 좀 보기 상당히 괜찮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 C 언어뿐이 아니라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어려운 이유가 학생들이 문법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문법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하라 그럴 때 여기 이 갭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영어 문법 배우고 영어 말 잘하는 거하고 갭이 있잖아요. 네, 딱 그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 갭은 사실 학생들이 좀 해결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지면 생각하는 연습, 그 다음에 생각은 또 해요. 생각한 걸 써야죠. 그렇잖아요? 생각과 써야죠. 그러니까 영어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말 주고서 이 한국말을 영어로 옮겨 적으라 그래요. 영작을 하라 그래요. 그럼 학생들이 아는 문법 막 동원을 하죠. 예, 그 다음에 뭐 대충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벽한 문장이 되기에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영어랑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네, 방학 동안에 혹시 계속 해야겠다면 훈련을 좀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 여기 지금 SCSC 학생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SCSC 안 하도 융합 소프트웨어에서 계속 이쪽 좀 공부하고 공학사 받아서 졸업하려는 계획 있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삼성전자랑 삼성 SDS 해가지고 현재까지 4명이 지금 합격을 했는데, 커뮤니케이션 학과 2명, 경제과 1명, 수학과 1명. 네,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케이션 전공인데 엔지니어 공부해가지고 코딩 공부해가지고 삼성의 똑같이 컴퓨터공학 학생들하고 네, 시험 봐가지고 뽑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컴퓨터 학생들도 많이 떨어지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4명이나 들어갔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한 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명이죠. 커뮤니케이션 2명 다 이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이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졸업 유예하고서 이번에 들어간 학생들인데, 생각보다 자기네 전통적인 뭐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회사들이 예, 들어가기 굉장히 힘이 들죠. 서류 통과조차가 힘들대요. 막상 해보니까.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IT 쪽은 자기가 준비를 안 했어도 원서를 내면 서류 통과는 되더래요. 예, 그래서 그 다음 스텝으로는 넘어가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4학년 말에 했다가 다 이제 안 되고서 예, 차라리 IT로 돌아야겠다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에 코딩만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붙은 학생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갔죠, 굉장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삼성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SDS를 따로 만들어요. 따로 뽑아요. 완전히 따로 이제 뽑는데 삼성전자에 아무래도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몰려요. 잘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떨어진 사람이 삼성 SDS를 했으면 충분히 붙었을 정도의 스펙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에서 추려가지고 삼성전자에서 2차가 있단 말이에요. 1차가 있고 서류, 2차가 있고 코딩 시험, 3차가 면접이거든요. 네, 근데 거의 우리 학교에서 여긴 다 통과해요. 1차는. 네, 1차는 보통 한 3점, 평점이 3.2 정도만 돼도 충분히 통과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학생들도 다 이렇게 좋은 학점들이 많긴 하지만 네, 3.2, 3정도까지 다 통과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걸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코딩 시험이거든요. 코딩 시험이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네, 물론 문제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코딩 시험을 보는데 삼성전자 지원자가 삼성 SDS보다 훨씬 지원자 수준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SDS를 지원했으면 될 학생들이 전자에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작년부터인가 전자에서 코딩 시험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SDS로 돌려요. 전자 시험에 떨어졌지만 조금 괜찮은 학생들이죠. 우수한, 네, 아까운 학생들을. 그래서 한 학생의 경우는 전자를 지원했는데 여기서 떨어져서 SDS로 갔어요. 네, 근데 이제 SDS 최종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코딩에 좀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제가 한 2, 3년 정도 본 학생이라 잘 아는데, 네, 그러더니 4학년 말에 자기는 다 금융권이고 뭐고 다 안 되는데 다른 데 간 친구들은 잘 되니까, IT 쪽 간 친구들 잘 되니까 예, 졸업유예하고서는 IT 쪽으로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때 처음부터 다시 코딩 공부하고 6개월 동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 지금 아마 LG도 됐을 거예요. LG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삼성이 됐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IT 분야 들어간 학생들은 보통 2개, 3개씩 돼서 들어가요. 작년에 네이버 들어간 학생이 네이버하고 삼성전자 2개 됐었고, 예, 2016년 2월 처음으로 삼성 들어간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도 삼성전자 좀 겁나서 SDS로 했는데 그 친구는 5개 붙었어요. 예, IT 쪽으로만. 금융권은 다 떨어져. 경영학과 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그중에 삼성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런 문제를 제가 문법만 내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다 시험을 웬만큼 잘 봐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면은 차이가 탁 나요. 예, 나는데 지금 여기 좀 힘든 학생들도 본인이 아주 싫은 게 아니면 조금 방학 때고 계속 공부를 좀 더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공도 잡고 이것도 잡고 2개를 잡고 있다가, 예, 그래서 이 친구도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좀 삼성에 좀 우리 학교의 인식이 좋아서, 예,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잘 엔지니어로 뽑아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아요. 예, 지금 3년은 아니고 2016년 2월부터 졸업생이 나갔으니까, 예, 어쨌든 그 사이에 지금 10명이 넘게 삼성 들어가고 카카오톡도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쿠팡 엔지니어로도 가고 골고루 갔어요. 예, 쿠팡 엔지니어 간 학생은 철학과 출신이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갔는데, 예, 그리고 제가 이게 엔지니어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이쪽 취업한 학생들이 다, 그러니까 이쪽 취업인데 요새 유통이 좀 약간 또 핫해요. 유통 쪽. 그래서 뭐 신세계, 쓱닷컴인가 그쪽 많이 가요.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 아니면 롯데닷컴. 예, 이런 쪽 많이 가거든요. 예, 근데 그쪽도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을 하지는 않고 코딩을 알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 부서로 많이 가죠. 유통 쪽인데, 예, 그냥 유통이 아니라 디지털 유통이라니까,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뭐 굉장히 다양한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딩은 안 한대요. 근데 내 엔지니어들하고 일을 할 수밖에 없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랑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 회사가 연수 이런 걸 보내주나 봐요. 유학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신세계 쓱닷컴 간 그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학생이, 예, 자기가 아는, 자기보다 좀 일찍 들어온 사람이겠죠. 예, 근데 이제 휴직을 하고서 유학을 간대요. 연대 경영을 나오고 뭐 디지털 마케팅 같이 하는 친구인데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컴퓨터 사이언스로 간대요. 네, 자기가 유통을 잘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쪽을 하고 싶은 건데 결국 IT를 알아야지 더 잘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도 되게 공감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회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마케팅만 해서도 안 되고 언어하는 사람들이 전산 언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예, 융합 소프트웨어 인문 쪽 전공하신 교수님들 있잖아요. 뭐 중국문의 강병규 교수님도 자바 코딩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홍정아 교수님, 네, 파이썬 알 골고루 다 하세요. 네, 그분 언어학과 출신이신데.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뭐 할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문제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각보다 이 IT 쪽이 기회가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걸요. 네, 그다음 오늘 아침 뉴스만 보더라도 편의점 완전히 무인으로 간다면서요. 지금 SK가 개발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 다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쨌든, 네,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6년 정도에 졸업한 학생들 있잖아요. 초기 학생들은 정말 잘하는 학생들만 남았어요. 하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재미없으면 또 못하잖아요. 나갔는데 요즘 학생들이 많이 잘해요. 전보다. 그리고 좀 참고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해보자 하는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근데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예, 생각으로 어디에서 나의 길이 열릴지 모르잖아요. 예,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거 힘들었더라도 제가 학생들 힘들라고 낸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 조금 쉽게 했으면 이번 학기 잘 그래도 마무리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 어려운 학생들은 조금 공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학기에 계속 이제 수업 들어야 되니까 자료 구조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한번 내본 문제고요. 네. 좀 좋은 게 있다면 지금 2반이 시험을 먼저 봐서 1반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반은 좀 더 어렵게 내려고, 1반, 여기가 2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좀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주어지면. 그럼 한 학기 동안 공부한다는 그 선생님은, 네, 선생님인가요? 아니죠. 그건 다 한 거죠. 그거 한 친구인데 지금 여기 융합 소프트웨어 여기 지금 들어온 학생들이 아마 제 생각에
글쎄 한 30% 정도는 이거 해볼 만하다 이쪽으로 해볼까 하고서 지금 심각하게 고려한 학생들이 있을까 특히 학번이 높을수록 이제 졸업이 가까운 학생들일수록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아래 학번도 있고 그런데 시작한 학생들이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조금 재미없으면 지금 고민 많이 할 거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SCS 융합 소프트웨어 한 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2년을 했는데 2년 동안 그냥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한 번 약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수업 보면 경제경영 학생들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2015년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2016년인가 그때 갑자기 커뮤니케이션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커뮤니케이션 왜 군필 남학생들 있잖아요. 1, 2학번인가? 1, 2학번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항상 몰려다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 하니까 같이 그냥 했는데 재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취미 뭐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네, 보면 이렇게 알잖아요. 네,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겪어보니까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때 같이 했던 친구 중에 조금 잘하는 친구 한 명 있어서 예, 그 친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가르쳐 줬대요. 또 자기가 이제 하고 싶어 해서 많이 이것저것 예, 도움을 청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이 지금 없는 학생들은 요 수업을 일단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자료 구조가 있죠. 자료 구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여름은 말고요. 이번 여름은 사실 그 시언어라든가 다른 뭐 영어라든가 필요한 거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겨울에 그 코딩 특강이 있어요. 예, 코딩 워크숍이라고 있거든요. 방학마다. 그거는 반드시 들어야지 돼요. 코딩할 학생들은. 예,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다 들었죠. 보통 2번씩. 그러니까 방학 2번에 걸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한 거죠. 한 학기에 된 학생 한 명 보긴 했는데, 요거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요. 잠깐만 얘기할게요. SCSA라고 해서 요게, 그러니까 삼성이요. 엔지니어 트랙이 있고요. 엔지니어는 3급. 바로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죠. 3급 엔지니어 트랙이 있고요. SCSA 트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성이 워낙 지금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냥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지금 돈을 지원해가지고 SCSC는 돈을 주어서 이제 우리를 키워주는 건데요. SCSA는 아예 뽑을 때 예, 인턴은 아니고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6개월 뒤에 3급으로 전환시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인턴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인문계 우대해가지고 네, 이게 2012년, 13년 그때 처음 생겼어요.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 정말 들어간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았죠. 이때 300명씩 뽑았어요. 전 전국의 인문계 졸업생들 중에서. 이때 뭐지? 사트 시험 봐가지고. 그러니까 사트 잘 본 학생들. 네, 그래서 뭐 작곡가, 무슨 뭐 무용과 이런 학생들까지 들어왔다 그래요. 네, 심리학과 뭐 드물지만 그때는 지금이야 뭐 많더라도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랙이 있었는데 이 트랙이 지금 남아있는데 많이 줄어서 이제는 한 10명, 15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예, 근데 어쨌든 SCSA는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엔지니어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 뽑아서 6개월 동안 컴퓨터공학과하고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삼성이. 예, 그리고 월급도 물론 나오고. 예, 월급이 150만 원인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교육받으면서 일하고 공부하니까, 예, 그렇게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3급 엔지니어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걸로 들어간 학생은 있어요. 네, 그 학생도 좀 특별한 게 그 학생은 제가 직접 만난 학생이 아니에요. 제 수업을 듣는 여학생의 남자친구예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여학생의 남자친구가 4학년 2학기 졸업학기 때 시언어를 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처음으로 이제 코딩을 들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여자친구한테 통해서 어떻게 저한테 왔어요. 뭐 이것저것 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서 또 어떻게 또 모른 척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오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4학년 2학기에 시언어를 들으면서 취업 준비를 해서 신세계 MD 그걸로 입사를 한 친구예요. 그거 들어가기 되게 힘들다면서요. 네, 근데 어쨌든 신세계 MD로 입사가 됐고 된 학생인데 입사된 상태에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요 코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MD로 들어가면 계속 또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약간 이 뭐지 방향이 다르잖아요.